네, 바로 앞 시간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장의 영향으로 도선 가까이 있던 나침판 바늘이 움직였고, 실제로 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나침판을 놓게 되면 나침판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이 생겼는데요. 단지 전선에 전류가 흘러감에 따라 그 주위에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이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풍기 또는 세탁기, 청소기,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인데요. 이러한 전기 제품들은 반드시 전류를 흘려 보내줘야 되겠죠. 우리는 단지 전기를 꽂고 스위치를 켜서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전류를 흘러 보내주게 되면 이런 제품들은 그 안에서 뭔가가 움직입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팬이 돌아가고요. 세탁기는 그 세탁물이 들어있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통이 움직이게 되죠. 이런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움직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과연 이 힘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생성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번 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 힘은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죠. 또 자석 주위에는 당연히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함께 놓고 관찰해 보면 이 두 가지 종류의 자기장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때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날개가 돌아가거나 청소기 안에 있는 통이 돌아가거나 무언가의 움직임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자기장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힘을 이용한 전동기, 전기가 흘러가면 무언가가 움직이는 기계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힘의 방향을 찾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또 한 가지는 이 힘은 어떨 때 세지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나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선풍기의 프로펠러, 세탁기의 세탁통, 믹서기의 날등을 회전시킬 때 이용되기도 하는 이것! 과연 이것은 뭘까? 바로 전동기! 전동기에는 자석과 사각형의 코일이 들어있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어떻게 회전하냐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의 왼쪽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뒤쪽을 향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을 향하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아. 그리고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코일의 왼쪽 부분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받지. 이 힘에 의해 코일이 회전하게 돼. 이처럼 전동기는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전기기구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휴대전화의 진동을 일으키는 데 쓰이기도 해. 말급 자석의 두 극 사이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면, 그때 이 전류가 흘러가는 이 도선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석이 있는 그 두 극 사이에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그 전류가 흘러가는 그 전선 또는 코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힘의 방향,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용해서
선풍기의 날개가 돌아가고 또 청소기가 움직이고 또 세탁기의 내부 통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자기장을 한꺼번에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전류가 흘러갈 때 생기는 자기장,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 종류의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힘의 방향을 찾는 것, 힘이 작동하는 그 방향을 찾는 것이 핵심적인 오늘 수업의 내용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힘의 방향을 찾기 전에 자기장의 방향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과학자들이 정한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이해하면 되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즉 첫 번째 요 자석을 놓고 본다면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사이에 나침반을 놓는다면 나침반 바늘의 N극은 자석이 이때 여기가 N극이기 때문에 자석의 N극이 여기이기 때문에 나침반을 여기다 놓으면 나침반의 바늘 N극은 틀림없이 S쪽 극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N극 바늘과 N극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N극 바늘은 틀림없이 반대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N극이 여기고 S극이 여기 있네요. 자석에. 그러면 이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라 그러면 N극에서 S쪽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냐 아니면 뒤에서 앞이냐 앞에서 뒤냐 이런 방향들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 아니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아마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은 전류의 방향은 같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이 그림을 가지고 힘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입니다. 전류는 요거 설명 안 했네요. 얘는 도선입니다. 도선. 전류가 흘러가는 선. 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면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네요. 이 방향.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힘의 방향을 찾을 때는요, 오른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찾는 것이 매우 유용한 힌트가 됩니다. 힘의 방향을 찾을 때는 오른손으로 반드시 오른손이어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 안 됩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네 손가락을 모으고 그 상태로 그대로 엄지를 펴니다. 여기가 90도 수직으로 펴니다. 자, 이때 요 네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을 뜻하고요. 요 90도로 수직으로 편 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손바닥이 있는 요 방향, 이 방향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자, 반드시 오른손을 이용해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찾을 때는 힘의 방향을 찾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이용해야 되고요. 네 손가락을 모아서 쭉 피시고요. 그렇게 쭉 핀 그 손바닥 그렇게 네 손가락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90도 각도로 열면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선은 위쪽으로 살짝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의 방향 찾기를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힘의 방향은 지금 어디냐? 전류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엄지손가락이 요 전류 방향 되겠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이니까 자,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가 네 손가락이 되겠고 여기가 엄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을 테니까 이 경우에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면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요.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자기장의 방향만 반대니까 N에서 S, 즉 나침판의 반대를 N극은 이 방향으로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표시해 보면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전류의 방향은 오른손가락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손바닥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가지고 해보면 알겠지만 손바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면 이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맞추고요. 전류가 지금 앞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당연히 엄지손가락은 안쪽을 향해야 될 거고요. 그때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 손가락을 펴주면 그때 손바닥은 틀림없이 요 아래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의 예는 힘의 방향이 어디냐? 힘의 방향이 요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는 전류의 방향은 같고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뭐냐면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고 자기장의 방향만 반대로 바꿔주니까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전류의 방향은 같고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처음 그림하고의 차이점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자기장은 이런 방향으로 향해 있고요. 대신에 전류의 방향이 아까는 이 방향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니까 엄지가 이런 식으로 향해 있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향해 보면 손바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손바닥은 틀림없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힘의 방향은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힘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선이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림하고의 차이점은 전류를 반대로 흘려줬을 뿐입니다. 또 얻을 수 있는 결론, 자, 자기장의 방향은 같은데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처음에는 힘의 방향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힘의 방향이 위였는데 전류를 반대로 해주니까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네 번째 그림은 처음 조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처음 사진인데요. 처음 그림에서는 전류가 쪽에서 뒤쪽으로, 즉 앞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반대로 했고요. 즉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고 또 자기장의 방향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왼쪽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향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됐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전류 방향도 반대,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 둘 다 반대로 했을 때 이때 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따져보면 되겠죠. 엄지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때 내 손가락은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때 힘은 위쪽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은 내 손가락을 향해서 오른손으로 이용해보면 이 손바닥의 방향은 틀림없이 위쪽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처음도 힘의 방향이 도선이 위쪽으로 향해 있었는데요. 위쪽으로 힘의 방향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전류도 반대,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하게 되면 결국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힘의 방향은 반대 또 반대니까 그대로 변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찾는 거, 힘의 방향을 찾는 이 오른손 이용하는 이 힘의 방향 찾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쫙 펴서 수직으로 만들어주면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른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찾아보시면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나침판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N극을 아니고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자석의 자극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네요. 그럼 먼저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거.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네요. 그러면 이때 이 전류가 흘러가는 이 도손이 받는 힘의 방향이 A냐 B냐 C냐 D냐를 찾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이용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여기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니까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때 이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한번 해보시면 C 방향으로 이 도손이 움직인다, 힘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힘의 방향을 찾는 거 반드시 오른손으로 이용해야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을 뜻하고요.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N에서 S 찾으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춰 놓고 보면 자연스럽게 손바닥이 향하는 그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어려운 말로 자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 그래서 자기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힘의 방향을 찾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기력, 즉 힘은 당연히 도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커질 테니까 당연히 그때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도 증가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기력이 센 자석일수록 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질 텐데 자석의 성질이 센 그 자석을 이용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지고 그러면 이 세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힘의 크기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아니면 센 자석을 사용을 하면 힘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전동기라고 하는 기술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 첫 번째,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도손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일정하다. 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힘의 방향도 바뀌죠. 따라서 1번은 X가 되겠고요. 2번,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는 약해진다. 이것도 약해지는 게 아니고 셀수록, 자기장이 셀수록 힘의 크기는 더 세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도 X. 3번 문제, 도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니까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진다. 예, 3번은 맞습니다. 다음 문제,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가 여기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석은 여기가 N극, 여기가 S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가는 요 알루미늄 호일 위로 움직이느냐 아래로 움직이느냐, 우리가 오른손으로 따져보면 전류가 이 방향이니까 엄지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이렇게 그리면 이때 손바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걸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맞춰보면 아래쪽으로 이 알루미늄 호일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전압, 이 전지를 전압이 더 센 걸로 바꾸면 이 알루미늄 호일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움직일까요? 작게 움직일까요? 자, 이 전압을 세게 한다는 얘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세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전류의 세기가 커지게 되니까 자기장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면 힘도 더 많이 받아서 이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손이 받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손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커지게 되고, 또 자기장이 셀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장에서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손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그 전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단원 전체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